그러면 이제 이런 커뮤니티 가든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서 팍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산업화가 됐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시흥의 커뮤니티 가든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일의 이런 커뮤니티 가든의 이름을 클라인가르텐이라 그래서 작은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초기에는 빈민원이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활동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티브를 가지고 독일의 외과 의사 한 분이 베를린에다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기부를 했어요. 시청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가깝게 와가지고 농업 경험과 휴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토지를 활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면 토지를 작게 쪼개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정원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소정원이라 그러면 조금 개념이 이상하니까 나눠줬구나. 그래서 분구를 해서 나눠줬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분구원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자료인데 이거는 서울여자대학의 이은희 교수님 슬라이드를 좀 제가 받아온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프러시아 시대, 이제 프로이센 지역의 1904년, 그러면 아마 바이말 공화국 그 시절쯤에 그 분구원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발달됐던 것들이 결국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공원의 개념과는 별개로 그 시민들에게 이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아주 의무적인, 뭐랄까, 그 도시 기반 시설과 같은 의미를 이제 강하게 되면서 결국은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1983년에 연방 소정원법이라고 하는 소정원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독일은 클라이넨가르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이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소정원은 여러 가지 목적들입니다. 예를 들면 체마밭의 목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휴양을 목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나 이렇게 시정부죠, 시정부. 이제 시정부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NGO 같은 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토지를 구하고 그 토지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려주는 것도 가능한 한 취약계층 우선으로 빌려주게 되는데, 그 취약계층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 여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안 하시는 걸 조장하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 그러는데, 근데 어찌 됐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시는 독신 여성 같은 경우엔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그룹 중에 속하게 되고요. 저도 사실은 독일에 가가지고 클라이넨가르텐 이 경험을 할 적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가난하신 분은 아닌데 이렇게 베를린 공대를 졸업을 하고 연구소에 계시는 여자분인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거를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가면 완전히 무슨 이분 친구들의 동기 모임 비슷한 것이 거기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좋다리는 이미지를 받았었습니다. 이 정원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수요와 휴식용으로 써야지 되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독일 사람들이 아무리 그 환경적으로 발달된 사람이라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중에는 그 활용한다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독일 중심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티에르가르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나중에 혹시 가시면 이 독일 전승기념탑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건데요. 이게 1, 2차 대전 때 그 베를린 사람들의 채소밭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시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물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100만 개죠. 100만 개의 클라이넨가르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지역 공동체, 교회, 철도청, 시 이런 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개인 지주에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도는 한 10%입니다. 대신 이건 유유 토지를 시 같은 데 빌려주고 그 세금 같은 거를 할인받는 대책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넨가르텐은
이게 이제 임대 방식이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반납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넨가르텐을 그냥 저 시민들에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도시 환경에서 보면 우리 왜 외곽에 가서 도시농업 하는데 보시면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3분의 1 원칙 같은 거를 지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은 판매는 안 돼요. 기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건축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스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하고 상수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층만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잠깐 하루 정도 주무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비용은 평방미터당 24센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1년에 내는 비용이 5만 원인가 밖에 안 될 정도로 한 5, 6년 전에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관리하면 다시 반납이 되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니까 엄청 깔끔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쿠바처럼 농산물 생산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 원칙은 뭐냐면 3분의 1은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를 데리고 갔던 분은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신육만 내고 있더라고요. 딸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은 하여튼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3분의 1은 집을 질 수 있습니다. 아까 쬐끄만 하우스 같은 걸 질 수가 있고요. 3분의 1은 반드시 관상용 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쁘도록 꽃을 심어서 갖고 와야지 되는, 그러니까 3분의 1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원칙들은 아마 앞으로 선생님들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커뮤니티 가든을 어떻게 한국식의 이런 소정원 형태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이제 우리들끼리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인들도 아니 지금 시대에는 뭐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시대인데 왜 이런 걸 법으로까지 뒤떨어진 발상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상당히 좀 큰 도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